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에서도 암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만큼 이번 성과는 난치암 치료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의 발전으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희망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난치암 치료 등에 쓰이는데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의료용 동위원소 악티늄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길이 마련돼 관련 치료제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FDA가 승인한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와 신경내분비암 치료제인 루타테라. 이들 치료제는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인 류테툼 177을 활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입니다. 방사선을 내뿜어 암세포를 파괴하는 루테툼에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유도물질을 달아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원리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는 기존 화학 항암제와 달리 화학적 반응이 없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적은 양으로도 암세포를 죽여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가운데 악티늄 225는 방사선을 내뿜어 암세포를 살상하는 능력이 루테툼보다 10배 이상 커 차세대 의료용 동위원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티늄을 활용한 연구는 그동안 악티늄을 전량 수입해야 해 제약이 많았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입자 가속기인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악티늄 생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악티늄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난치암 치료제 개발 연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는 전립선과 신경내분비를 저희 기관에서 2개를 다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신장암이 됐건 아니면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별도의 유방암, 대장암 이런 종류의 새로운 타겟을 삼아서 이 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학원은 국내 4개 방사성 의약품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쬐면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강했던 방사성 물질.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난치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암세포 증식을 최대 50% 이상 억제하는 검정콩 소만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항산화 물질 함량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자루마다 검정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품종 소만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능성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만의 주요 특징은 암세포 억제 효과입니다. 소만 추출물을 암세포에 투여했을 때 뇌종양세포는 52.2%, 유방암세포는 40.6%, 피부암세포는 58.4% 줄었습니다. 재래 검정콩보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2.8배,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함량은 2.9배 많습니다. 소만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기존 품종과 재래 검정콩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소만이 재래 검정콩보다 더 높은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몸무게 60kg 성인이 하루 15.2g을 섭취하면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 설명입니다. 농가에서는 기능성뿐 아니라 재배 안정성도 높다고 평가합니다. 같은 면적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기존 품종보다 13%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만이 쓰러짐에 강했어요. 쓰러지질 않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수확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기계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소만은 현재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본격 보급에 나서고 산업체와 협력해 건강기능식품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르게 찾아온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내일까지 전국이 선선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30도를 웃돌던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면서 서울 등 내륙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고 낮 기온도 25도 아래로 내려가 예년보다 선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람 방향이 덥고 습한 남서풍에서 차고 건조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여름 같은 날씨에서 다시 선선한 봄 날씨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25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여 오늘과 내일이 5월의 막바지 봄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산청 하동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곳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올여름 산사태 가능성으로 2차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경남 산청 하동 지역은 산림 3,397헥타르가 불타고 시설 13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려되는 건 산사태입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나무들이 죽어서 지금 집안이 약해진 상태인데 만약에 올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장마로 인해서 이 집안이 약해지면은 산사태가 우려. 산불로 타버린 산림은 나뭇잎이 비를 막아주는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가 줄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경남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청과 하동은 산불 이후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72mm 넘는 이른바 극한호우가 내린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산사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변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목을 우선 긴급 제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등과 같은 사방구조물을 설치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당국의 예방과 대처, 주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악성 코드를 휴대전화에 몰래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해지하자마자 새로 개통한 뒤 인터넷 뱅킹으로 수천만 원을 빼내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지난 2월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잘 쓰던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됐다는 내용. 곧이어 LG U+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달려갔지만 잠시 뒤 농협 계좌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LG U+를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알뜰폰으로 개통했으니 자기네들이 이거에 대한 해지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마고 집에 다시 왔는데 이런 일과 A씨는 지난해 알 수 없는 부고 문자를 눌렀다가 바로 삭제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성 코드나 해킹 앱 검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사이 A씨 명의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농협 콕뱅크 재가입을 통해 간편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한 뒤 돈을 빼갔습니다. 심지어 농협 계좌는 과거 비밀번호 오해 오류로 A씨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던 상황. 그렇지만 사기 조직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문제없이 돈을 빼갔습니다. 다른 폰에서 고객님 명의로 인증을 해서 재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사용하시던 간편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다시 초기화되는 새로 생성하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가 돈을 이체받은 박모 씨를 특정했지만 이미 가상화폐를 산 뒤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뒤였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도 SK텔레콤 사용자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며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 A씨는 지난 석 달간 통신사와 은행, 경찰서를 수없이 방문했지만 통신사와 은행은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고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심해라라는 문자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컨트롤 채널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진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다 국민들 몫으로 떠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혼자 싸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개통됐는지 그리고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칩 해킹 사건과의 연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연 이온 배터리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핀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 중앙기기 연구소, 조용윤 연구원, 동국대 안건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난 그래핀을 입힌 스테인리스 강 포일을 활용해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금속판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며 표면을 코팅하는 롤투롤 방식과 400도 열 처리라는 간단한 공정만으로 소재의 전기적 특성과 내구성을 향상시켰고 이를 적용한 배터리는 1,500회의 충전과 방전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초기 용량의 약 88.7%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고흥 종합시험장은 고흥군 포두면 1원 33,348제곱미터 부지에 총 25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됩니다. 25톤급 하이브리드 엔진과 3톤급 액체 메탄 엔진 연소 시험 설비, 발사대 기능 시험 시스템 등의 시설로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하반기에는 위성 5개를 탑재한 한빛 나노의 첫 상업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제10대 이사장으로 송재호 경동홀딩스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이사장은 2005년부터 경동도시가스 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경동도시가스의 지주회사인 경동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또 2023년 제9대 이사장에 선임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맡는 이사장직이며 임기는 2028년 4월까지 3년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수천 명의 철수를 검토한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단독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28,500명 주한미군의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에서 나온 구상 가운데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는 물론 이번 대선 전후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해왔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타이완 침공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태평양 군비태세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번 주한미군 감축론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불거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국내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의제는 현재 미 국방부가 세우고 있는 국방 전략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구체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세계적 명문인 하버드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조장을 이유로 들었는데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자도 취소하겠다고 밝혀 한국 유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입니다. 유학생과 방문학자 프로그램 인증을 즉각 박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학생 입학뿐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도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학생 체류를 위한 F1 비자를 더 이상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크리스틴 홈 장관은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며 인증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교로 유학생 등록 중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활동 차단을 이유로 정보 공개와 정책 전환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왔습니다. Very upset with Harvard. They have $53 billion in a fund and yet they want more grants. And it looks like we're not going to be giving them any more grants. 하버드대 유학생은 6,800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도 400명 이상으로 전체 유학생의 6%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하고 하버드대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피살 사건 직후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공세 기류를 더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물가 관리에 비상에 걸린 미 연방준비제도가 좀처럼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집을 살 때 빌리는 돈에 붙는 이자율인 모기지 금리도 여전히 높아 성수기인 4월 미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입니다. 전통적으로 4월은 미국 주택시장 성수기지만 올해는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4월 중에 최저입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7%로 매우 높아 주택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로 3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은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점. And now we're pricing out from 4 to 5 cuts all the way down to 2 to 3 cuts for this year in total and pushed out all the way into September at the earliest. Does not look like the Fed's going to cut anytime soon. 이런 가운데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2.3으로 시장 예상치는 물론 지난달에 50.1을 넘어섰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52.3으로 4월에 50.8보다 올라 기대치를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월마트와 타깃 등 미국 유통기업들은 관세 충격파에 대비한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 스포츠 의류업체 나이키 역시 가격 인상을 발표했지만 관세 때문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 같은 미국 기업의 눈치 보기식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감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이름 붙인 예산안은 전기차를 살 때 주는 최대 $7,500 세액공제 폐지 시한을 사실상 올해 말로 7년 앞당겼습니다. 또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주던 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당겨 수혜 대상을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 업계가 긴장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Mr. President, on the pharmaceutical side, have you made any determination on kind of what those tariff rates may look like and the timing of those?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하지만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자 관세 영향권 안에 든 우리 바이오 업계는 신경만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는 2,515억 달러.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기준 39억 8천만 달러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제품의 최대 수출처입니다.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등 단체들도 앞다퉈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코트라에서 마련한 미국 바이오업계 동향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 수십 명이 몰렸고 대미 무역에 일단 적신호가 켜졌고 그 기준과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 계획이 있던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셀트리온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냐? 이거에 대한 답도 아직 제가 클리어하게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연말쯤 원래는 6월 말까지 결정하려고 했던 것을 12월 말까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면 가뜩이나 높은 미국 내 약값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로 인한 국내로의 유턴 투자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두께 5.8mm의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가 오늘 공식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삼성닷컴에서 진행한 사전 판매에서 구매자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30대였고 특히 티타늄 실버 색상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티타늄 실버와 제트 블랙, 아이스 블루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가격은 256GB 기준 149만 6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다양한 작업 수행을 보여주는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옵티머스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주걱을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안을 휘젓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손가락에 힘을 줘 키친타월을 잡아뜯고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캐비닛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커튼을 치는 동작도 자연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작업은 단일 신경망으로 수행됐고 사람의 동작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학습됐다는 설명이 붙었고 머스크는 이 영상에 역대 최대의 제품이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내년 말 스마트 안경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애플 엔지니어들은 메타 플랫폼의 레이벤 스마트 안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 말 출시를 목표로 올해 말부터 시제품을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에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돼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가 이를 인식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 통화는 물론 음악 재생과 실시간 번역,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재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나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XR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 안경과 유사합니다. (5월 2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